네, 성투! 여러분의 포트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투주 조교 정서안입니다. 오늘도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또 힌트 받을 수 있는지 저격조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신광석 교관과 함께합니다. 네, 성투! 네, 성투! 힘이 안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게다가 어제는 또 앵커님이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네. 잘하셔서 저 감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관님. 근데 정책성이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는 한 2달 만에 양복을 입어가지고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김가을님께서도요, 클립 영상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신강선 매니저님 진행 잘하신다. 근데 도가 빠졌습니다. 진행도 잘하신다. 아주 욕심 꾸러기십니다. 그런데요, 교관님, 네. 시장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위장 크림과는 가까워지고 말았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안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자꾸 옆에서 송곳처럼 찌르시길래 그래 뭐 내가 한번 바르지. 어찌 제가 미인 또 정선 아나운서분의 얼굴에다가 바르면은 얼마나 갑자기요? 또 제가 욕을 많이 먹겠습니까? 네, 차라리 제가 바른 게 낫다.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곧 또 리뷰에서 한번 그런 종목들, 끝나지 않은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 게다가 또 시장은 힘들지만 그 힘든 시장 견디라고 힘내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앵커님 생일 맞이, 기쁘다 중우 오셨네 삼행시 이벤트 하고 있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방송 말미에 앵커님께서 직접 당첨자 발표하신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우리 교관님께서 치킨 직접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요, 교관님, 네. 우띠 히어로님께서 삼행시 남겨주셨습니다. 네. 신중호, 중호, 후식이 2마리 치킨은 아니길이라고도 남겨주셨어요. 또 취향 반영해 주실 겁니까? 그렇게 해서 원래 반띵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또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네. 그래도 취향을 또 반영해서 네. 맛있는 치킨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제가 뭐 이렇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고양이님께서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운 띄워주시겠습니까? 신, 네. 신중호 앵커님과 주식에 중, 중독된 날 언젠가는 호, 웃는 날 오겠죠? 앵커님 생일 축하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중독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신투리에 중독된 만큼 벗어나지 못하게 더욱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앵커님 저도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중간중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댓글 남겨서 치킨과 함께 오늘 또 시장 견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교관님. 무엇보다 오늘도 만기일에다가 그 CPI 지수가 상회하면서 시장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전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 5월달 FOMC 파월 연준의장 발언 보고 CPI 좀 눌렸겠지, 분명히 데이터 받았겠지 생각했는데 어제 이제 저녁에 발표한 거 깜짝 놀랐습니다. 뭐지 도대체? 진짜로 파월 연준의장이 인플레 잡는 걸 포기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더 확신이 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더욱더 어려운 장에 우리가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은 또 오늘 움직이는 섹터 중에서 굉장히 지금 강하게 푸시를 했던 섹터가 있었죠. 바로 해운. 맞습니다. 해운이 뭐 돌아가면서 종목들이 슈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HNN 리뷰를 해드릴 텐데요. 일장 목표가 터치했거든요.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의 전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냉정과 열정 사이. 2탄으로 해서 침체와 재개 사이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체와 재개 사이. 성공했습니다. 교관님께서 5글자로 줄이지 않고 이걸로 꼭 해야 된다라고 밀었는데 넣어주셨습니다. 침체와 재개 사이. 우리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습니까? 왜 안 된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5글자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안 되면 대개하라가 이제 제가 그 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됐잖아요, 결국. 우리 메인 작가님 힘내시고. 자, 어쨌든 침체와 재개 사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침체는 리세션이죠. 그리고 재개는 리오프닝인데, 리오프닝 하면은 대부분 이제 뭐 관광, 여행, 뭐 이것도 포함되지만 전반적인 제조업이라든지 건설 경기의 화랑. 사실 이 주기가 5월부터 10월 사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도 북반구 온대 지역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다 보니까 지금 딱 그 시기입니다. 건설이 화랑이 들어가고 뭔가 제조업도 화랑이 들어가는 시기, 바로 이런 주기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갔던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뭐 건설사들도 그렇고 시멘트, 유연탄 뭐 여러 가지 철강 회사들도 다 비명을 지르고 있다. 너무 가격이 폭등이 나와서 맞추기가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그런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으면서 이러다가 진짜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벌크 또는 컨테이너선 관련 선사들이 H&M 그리고 페노션 그리고 대한해운은 어제 좀 슈팅이 좀 나왔죠. 물론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신사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도 어제 좀 이슈가 있었지만은 오늘 좀 올라갔던 요인들은 대부분 이제 벌크 BDI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가미가 됐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좀 리세션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아니면 환경이 좀 잠시 그런 것뿐이지 긴 그림에서는 리오프닝 경기 재개에 대한 움직임들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침체와 재개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형국에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아마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미국장의 하락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들어서 오늘부터 미국이 아마 뭐 얼만큼 반등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차주에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장이 나오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현금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다. 혹시나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서요. 그래서 금요일날 조금 주의를 요망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수급 현황을 간단하게 여러분 HTS에서 한번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 지금 환율이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거의 1290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300원 넘어가면은 뭐 한간에는 뭐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 난리가 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1288원까지 제가 보고 왔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어제도 제가 긴급진단에서도 그 뭐 우리은행 거기 부부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왔지만 고가에서 환율이 좀 논적인 사실은 그렇게 길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물들이 조금은 그전보다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1,000억, 2,000억까지 계속 매도가 나오지만 지금은 1,000억 미만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쯤 되면은 외국인들도 원화 강세에 좀 베팅할 수 있는 또 타이밍도 오긴 했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뭐 인플레라든지 연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외국인들 긴가민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불확실성이 결국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5월달 여러분들 반등장 잘 노려보시고 그리고 6월, 7월은 저는 굉장히 시장을 조금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6월, 7월달에 전투주를 좀 쉴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종목 뽑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휴먼 인덱스가 돼가지고 인간 지표가 돼서 오히려 반대로 6월, 7월 달에 폭등이 나오길 기대하지만 어쨌든 6월, 7월 달에 시장 좀 많이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분들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등장 얼만큼 반등이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금요일을 기점으로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6월, 7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온 만큼 이 반등을 꼭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지난 작전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H&M 해운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해운주 먼저 살펴보면 5월 2일 전투주였습니다. 1차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해운주 흐름과 함께 더 정확한 코멘트 해주시죠. 사실 이 종목을 왜 가지고 나왔지? 약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쵸. 그리고 외국인들 파는데 이거 가냐?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외국인들이 판다고 또 뭐 맞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 종목은 이제 기관들이 좀 픽한 종목이라고 많이 말씀드렸겠고 결국 올라갔었죠.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조선주 매도 사인 드리고 나서 오히려 해운주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수익 나다가 좀 반납하다가 결국은 1차 목표가 터치를 했고요. 지금 뭐 31,0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 1차 목표가 대비해서 한 4에서 4% 정도가 좀 아웃퍼폼이 나오는데 지금 33,000원 정도가 딱 이 정도 라인이에요. 300 이동평균선 요 정도 라인인데 여기 라인까지가 아마 2차 목표가인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역배열. 그러니까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게 대부분 역배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좋은 뉴스 나오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지아 공장 관련돼서 거기 안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 300 이동평균선에 저항 먹고 다 밀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수익 나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0 이동평균선을 보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요게 좀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내일 정도는 하루 이틀 좀 쉬었다가 차주에는 2차 목표가를 달성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좀 봐서 계속해서 홀딩 의견 드리면서 H&M 수익 축하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H&M 저격수로 잡아주셨을 때 의아한 분들 많았거든요.
사실 이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멋진 삶님께서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신광섭님 실력이 중간이라도 갔으면 호화롭게 살 수 있겠징? 이라고. 뭔 말이에요? 네? 중간. 신광섭님 실력이 중간이라도 갔으면 내가 실력이 중간이라도 갔으면 호화롭게 살 수 있겠지라고 요 HMM도 담았으면 이 호화에 조금 더 높아졌을 텐데 이렇게 또 HMM 또 교관님을 인정함과 또 칭찬 이렇게 격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다. 호화로운 삶 살고 계십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진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호화로운 삶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었던 종목도 몇 가지 더 볼 텐데요. 일단 조선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조선주로 저격주 잡아주셨는데 역시나 좀 많이 시장은 내려가면서 흐름이 의아한 흐름도 보였습니다. 짚어주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정책주들, 이제 건설주들 거의 전멸 분위기고요. 뭐 원전부터 시작해 다 전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다 전멸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지금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조선해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조선해운은 퐁당퐁당 장세라고 말씀드렸고 현대비포조선은 제가 가지고 나왔을 당시가 8만 원 위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79,500원 이하다 계속 말씀드렸고 최저점이만 77,500원까지 갔다가 매수가 체결되고 올라갔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제 U자형 패턴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해운주가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겁니다. 하루 이틀 쉬던지 어제도 좀 더 여기서 5에서 10% 정도 뭔가 아웃퍼폼한 모습이 나오면 그때 이제 거기에서 뭔가 꺾이면서 자연스럽게 또 조선주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해운 신사업 육성이 윤석열 정부에서 나왔고 조선 관련된 코멘트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해양강국 선포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원전도 있고 뭐 다 아시는 정책도 있지만은 아마 조선, 해양 이쪽이 이번 그 정부의 정책의 탑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지만 중간에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중간에 이제 올라가면서 아마 85,000원, 6,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막힐 겁니다. 막혔다가 밀리고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가격을 살짝만 좀 섬세하게 좀 다루겠습니다. 1차 목표가를 85,000원 선으로 말씀드리고 2차 목표가가 원래 좀 높게 봤는데 중기적으로 높게 가지만 이전에 그 고점이죠. 9만 원 선. 그래서 조금 목표가를 낮추고 위장 크림 바르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좀 이제 수익 챙기는 구조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85,000원에서 한번 막혔다가 눌리고 나서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짧게 치고 가는 전략으로 갈 테니까요. 현대미포조선 차분하게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는 거를 권유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작전 수정이 있었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의 작전 수정까지 꼭 가져가 보시고요. 자, 해인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교관님께서요, 이 캐터필러 독점 거래 이 재료로 함께 저격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장을 밀리면서 조금 윗골이 다른 장세 보입니다. 네,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이 종목에서 좀 가벼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제 많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캔들 보시면 다 윗골이 달고 밑골이 달고. 그러니까 호재 뉴스 나오면은 뭔가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도를 때리는 이런 단기적인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드렸고 그날도 이제 해인 종목 말씀드리면서 이게 이제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투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쵸? 뭐 지금 뭐 매수가에서 수익 났다가 반납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거래량도 지금 소멸되는 분위기에서 지금 어찌 보면 6,700원과 6,300원 내외 요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유럽에서도 재건 관련된 부분도 나오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침체와 재개 사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제 5월달, 10월달에 이제 공작기계라든지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수요 과연 증가할지 증가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목표가는 터치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아직 뭐 움직임이 없지만 조금만 좀 기다리시면은 아마 슈팅 나올 때 아마 윗꼬리를 달면서 1차 목표가를 터치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차 목표가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셔서 1차 목표가만 기억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슈팅을 조금 더 기다려보자. 홀딩 전략으로 해인까지 함께 했고요. 세 가지 종목 함께 했는데 사실 교관님 시장이 많이 힘들면서 다른 종목들 궁금해하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나머지 종목 리뷰는 언제쯤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내일 해야죠. 뭐 내일 하죠. 내일? 네. 좋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거 댓글로도 함께 남겨주시면 또 내일 함께 리뷰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전장 상황 아까 침체와 재개 사이 그 선상에 있다라고 말해주셨는데 일단 오늘은 그 사이 어디에 있든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작전이 필요한 겁니까? 이럴 때는 이제
중국을 봐야죠. 중국. 중국 반사수혜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오늘 작전명을 반사수혜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반사수혜. 네. 사실 이 러우 사태 리스크로 인한 반사수혜 업종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네. 중국을 보면서 어떤 반사수혜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제가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중국 봉쇄령이 그러니까 확진자는 많이 꺾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뿐만 아니라 부주석까지 공산당 간부들이 굉장히 혈안이 돼 있습니다. 더 제로 코로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각 시 성마다 지금 계속해서 중앙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나와서 그걸로 지금 어찌 보면은 그 인사에 반영된다는 또 뉴스도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간부들이 제로 코로나 좀 계속해서 강하게 타이트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확진자가 꺾이는데 왜 이렇게 봉쇄를 할까? 저도 의문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항저우 게임도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부분도 봤을 때는 오늘 포인트를 후발주 공략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후발주 공략으로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후발주 어떤 후발주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제 PCB 쪽을 갖고 왔는데 심텍, 뭐 대덕전자, 해성DS 다 대부분 PCB 인쇄회로 기판 쪽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생산이 굉장히 월등히 높은데 지금 중국에 공장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 공장도 지금 겨우겨우 돌아가고 있고 이제 겨우 4,000대 물량해서 넘겼다는 소식밖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PCB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PCB 쪽은 봉쇄가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기화될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캐파 증설을 많이 했고 그럼 캐파 증설한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필요할까요? 생산하는 공정도 필요하지만 관련된 부분에서 검사 장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검사기 업체를 갖고 왔는데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가로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스몰캡 종목입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주가 너무 안 가더라고요. 5글자입니다. 바이옵트럭이라는 종목을 오늘 전투주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바이옵트럭 어떻게 보면 가격 메리트까지 있는 종목을 저격주로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포인트 어떤 포인트 있습니까? 네,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반사수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신텍, 뭐 해성DS 여러 PCB 업체들이 그래서 지금 수요가 너무 많이 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캐파 증설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검사기 PCB 최종 검사기를 납품하고 있다. 어디 납품할까요? 삼성전기 이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원래 이 검사기가 일본에 많이 매출이 좀 진행돼 있었는데 이 매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국산화에 성공해서 현재 점유율 90%입니다. 관련된 부분 참고하시고 시간 관계상 빠르게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여기서 거래량이 동반되고 나서 정배열에서 눌림이 나오고 지금 N자 파동을 좀 기대할 수 있는 파동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좀 가볍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PCB 업체보다는 좀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돼서 1차 목표가를 1,900원 선 말씀을 드리고요. 1,900원 선 2차를 조금 더 높게 이전에 신고가 나온 연형이죠. 12,000원 선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8,700원으로 넉넉하게 요 60일선 여기 깨지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아마 후발주의 탑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바이옵트로 PCB 검사기 만드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저격주 바이옵트로로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게다가 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사실 러시님께서도요. 네,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신이시여 매경을 보고 계시다면 중단 하소서 하락장을 호딱 뒤집듯 상승장으로 뒤집어 주소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방송 중이라 이렇게 호딱 뒤집듯 뒤집히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서 오후장에 그래도 힘을 내서 뒤집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저격주 함께 했습니다. 바이옵트로드 함께 했고요. 하락장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무방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내일 더 꽉 차게 준비할 테니까요. 오늘 하락장 끝까지 힘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성투!